10억을 현금으로 들고 있는 게 맞을까? 그리고 또 특히나 명의가 집에 하나가 남는다 만약에 네. 종부세는 지금 제도상에서도 인당과세니까 네. 취득세 중과를 맞고서라도 사는 게 맞을까? 어. 올라간다 보면. 예, 예. 근데 지금까지 없던 그런 움직임이 한 1년 반, 2년은 나타난 것 같아요. 취득세가 8.8까지 그 규제 지역은 네.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난 사겠다. 그냥 갈 것 같으니까. 예. 그런 분들은 아까 그게 맞는 것 같고 여기서 또 만약 엄청난 반발이 돌아올 거예요. 네. 8.8% 누가 내냐 그러겠지만 사실은 3%대 초반하고 8%대 그 중후반하고 퍼센트 차이로 보시면 5%죠. 5%. 그럼 네. 10억이면 5천만 원이거든요. 네. 5천만 원 더 내고 사는 거구나 생각하면 누군간 사요. 그런 답을 내리는 분도 있을 거고. 네. 아니면 그 10억을 증여해가지고 네. 그냥 차라리 이번 기회에 다른 자녀들을 집 사주는 게 네. 낫겠다. 뭐 미성년 아니고 성년인 경우에 더더욱 네. 그렇겠지만 그렇게 해결하시려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게 이제 아까 1주택 원저리 네. 분들인 것 같고 다주택자들은 아까 거기서 난 주택 자꾸 규제하니까 모르겠어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누구는 오피스텔 아까 잠깐 신혜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사시는 분도 있을 거고 제일 쉬운 답은 그거죠. 어떤? 그냥 서울에 적당한 서울 내에 이거저거 생각해 봤을 때 네. 괜찮은 방 4개짜리 아파트를 하나 사는 거죠. 아, 방 4개. 뭐 요즘 신축급이면 네. 42, 3평일 거고 예. 옛날 아파트들이면 뭐 48평, 49평일 거고 예, 예. 그런 것들을 그냥 투자로 사는 거죠. 들어가 살지 못해도. 갭으로. 그게 지금 가장 매력이 있죠. 40평대 갭으로 10억에 살 수 있는 데가 어디지? 너무 많아서 뭐. 그래요? 강남만 못 사지 않나요, 거의? 강남만 못 사죠? 네, 강남 빼곤 다 될걸요? 가격들이 붙어 있는 데도 많아요. 30평대 가격, 20평대 가격들은 막 쭉쭉 올라줬는데 네네. 40평, 50평들이 50평은 잘 없고 40평들이 못 오른 데들이 많아요. 근데 왜 못 올랐는지 전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그게 이제 약간 편견이에요. 뭐 예를 들면 우리 단지가 만약에 1500세대인데 네. 뭐 40평대 이상 아파트가 한 200세대 있어요. 우리 집 30평하고 40평이 가격이 붙어 있어요. 네. 근데 뭔가 손해보는 느낌인 거예요. 내가 이거 팔고 절로 가면 40평으로 가면 되게 좋아지는데 가격이 거기 붙어 있으니까 네, 네. 취득세를 한번 또 내야 되고 그죠. 그리고 내가 굳이 움직일 필요 있나? 뭐 이런 답안지들. 네. 근데 움직일 필요가 있을 거예요. 지금 큰 평형으로 갈아타야 된다. 네. 진입을 하더라도 큰 평형에 진입을 해야 된다. 이왕이면 큰 평형인 때다. 지금은. 거거익선. 근데 이거 한참 됐어요 벌써. 네. 제가 거거익선 얘기한 게 20년 말인 것 같은데요. 네. 거거익선. 여전히. 왜냐하면 없으니까. 그리고 이왕 처음 사실 거면 더 이왕이면 큰 집 샀으면 좋겠죠. 네네. 근데 큰 집에 대한 수요가 코로나 때문이 아니에요. 네. 자꾸 오해들 하시는데 코로나도 우리 집이 좁다는 걸 알려줬지만 네. 큰 집에 살고 싶다는 열망들이 지금 저는 더 막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왜냐면 더 없어지고 있으니까. 큰 집에 인테리어 빡세게 하는 거 다 좋아하더라고. 아우, 엄청 쾌적하거든요. 네. 집이 좋죠, 넓으면. 네. 최근에 뭐 저희 같이 일하는 분들 보면 네네. 요즘에 30평 아파트 인테리어 이 금액에 해요? 이런 데들이 하시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한 2억 가까이 되는데 우와, 근데 결과물은 우와예요. 우와 같아요. 2억을 붓는구나. 인스타그램에 보면 이제 많은 그런 집들이 사례들이 막 쭉쭉 올라오는데 맞아. 디자이너들 올려놓으시니까 저 사람들 저렇게 사는구나 이거를 알게 된 거지. 그러니까 근데 그거가 옛날 같으면은 우리 모두 들어본 단지들만이었는데 요즘은 그것도 아니에요. 여기도 이렇게 비싼 수리를 한다고요?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왕 살 거 뭐 굳이 좁게 사나 가격도 붙어 있는데 그러면 이사 안 가도 되잖아요. 지금 사는 동네에서 방 4개짜리로 가면서 확장 다 하고 수리 좀 돈 많이 들여서 하면 근데 그 돈 많이 들여서가 요즘에 기준이 다른 것 같아요. 확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싸게 하는 게 좀 그런 거였는데 요즘은 그게 아니라 그냥 정말 내가 원하는 막 거의 뭐 7성급 호텔급으로 해놓고 사시는 것 같아요. 그럼 지역으로 따지면 어디가 좋을까요? 올해는 대놓고 말씀드렸는데 그 31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베스킨 라빈스 31 광고 있잖아요. 그래서 3일 해가지고 강남 3구와 일기 신도시다라고 아까 우리 시작할 때 말했는데 다들 뭐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거죠. 뭐 강남 서초 송파 그 순서대로 좋아하시는 것 같고 일기 신도시는 분당부터 좋아하시는 것 같고
지금 그냥 뉴스의 흐름이에요. 네. 고기가 딱 뉴스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만 오른다고 막 그런 거 네. 이런 거 나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다 그게 갖고 싶으니까. 그리고 다 거기가 정비 사업이니까. 네. 아니 분당이 벌써 정비 사업?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되죠. 왜냐면 30년 됐는데. 분당이 30년 됐으니까. 그러니까 분당 호수공원 처음 놀러 갔던 기억이 저도 99년에 나는데 1999년에 분당 옛날에 삼성플라자 있고 이래서. 네, 지금은 AK죠. 네. 네, 거기도 벌써 이제 그런 백화점들도 꽤 오래된 거고 네. 판교에 있는 현대백화점만 새 거지만 판교도 10년 넘었거든요. 이제 네. 벌써. 아까 전에 그 시봉 얘기랑 좀 이거랑 합쳐보면요. 네. 그러면은 사실 강남 서초 송파에 40평대를 10억 갭으로 살 수는 없잖아요. 있나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네. 강남도 되던데요? 아, 강남도 돼요? 네, 되던데요? 되긴 돼요. 근데 네네. 그게 뭐 인기단지가 아니어서 그렇지. 아, 인기단지가 아니어도 그래도 이거 세 개. 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그게 아니면 네. 아닌 것도 하셔도 돼요. 인기단지가 아닌 것도. 뭐 어때요? 내가 네. 마음에 들면 되지. 네. 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들은 다 정비사업 예정이라고. 마포 아파트 다 낡았잖아요. 그죠. 뭐 용강동, 네, 도화동 이쪽. 다 낡았잖아요. 네. 거기도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거기 한강 보이잖아요. 보이는 데들이 있잖아요. 맞아, 한강 보이지. 한강 보이는데 우리 집 평수 넓으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럼 리모델링은 무조건 하겠다. 네. 그 많이들 했고, 또 결과물도 좋았고. 밤섬, 쌍용. 네, 뭐, 마포, 뭐, 성동, 다 잘하면 한강 보이잖아요. 잘하면. 한강이 보이는구나. 광진구도, 한강이 보이는구나. 한강은 꼭 강남서만 보는 것만 생각하시는데, 맞아. 한강은 딴 데서도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강남 3구만 있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방 4개를 원하시면은 뭐 그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 선택지가 너무 넓은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그게 하기 싫을 뿐이에요. 어떤 게 하기 싫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선택지들이 3년 전에 했으면 강남에서 했을 텐데 한번 놓쳤으니까 지금 내가 과연 이거를 하는 게 맞을까? 그때로 돌아갔으면 절대 그때 했을 걸 껄못에 되면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거니까. 그죠. 이거를 미래를 예측하려 그러면 진짜. 근데 제가 뭐 다른 데서도 얘기를 했지만 진짜 초장기로 보면은 돈값은 계속 떨어졌거든요. 이게 그 부동산의 기본 중에 기본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는 있어도 결국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높은 자산이 결국은 희소성의 핵심인 토지인데, 대한민국의 아파트가 예상 외로 용적률이 안 높아서 땅들이 많이 깔려 있거든요. 홍콩 같은 데 가시면 용적률 높아서 땅이 거의 없는데 건물값인데 그 중국 같은 데는 땅이 없잖아요. 다 나라 거잖아요. 근데도 쭉쭉 가는데 우리나라 아파트는 맞아. 땅이 너무 많다. 용적률이 낮아서 그럼 땅 사는 거랑 크게 다름이 없네 라고 생각하시면 건물값이 왔다 갔다 할 수는 있는데 땅값은 우상향할 가능성이 꽤 높죠. 그건 다 기업들이 잘 되기 때문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돈을 벌어오니까 그런 거죠. 해외에서. 거기다 인건비를 이렇게 올려놔서 아까 제가 하이엔드 말씀드린 게 제가 최근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최근에 2, 3년간 입주한 아파트들, 새 아파트 중에 막 멋진 데들 있잖아요. 지금 저거 지려면 도대체 돈 얼마 들까? 그렇죠. 못 짓죠. 그게 아까 둔촌주공 그런 데들이 지금 그러니까 이슈잖아요. 공사비 이슈. 어떻게 짓지 저걸? 맞아. 못 지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빨리 하셔야 되는 거죠. 이제는 못 짓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차도 그럴 것 같아요. 이제 이 가격에 차 못 팔 것 같은데? 철판값 오르고 페인트값 올라서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라도 용적률 풀어줘야 돼요. 네. 근데 그런 결정은 뭐 정치적으로 약간 부담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일단 우리 모두가 이제 현실적으로 논해야 될 거는 이게 2007, 8년하고 또 누구 비슷하다고 자꾸 폄하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때도 유가 200불 간다고 하다가 결국은 고꾸라졌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과연 이번 원자재 장이 어떻게 될까? 왜냐하면 이게 약간 그거잖아요. 저는 2차 대전 끝난 느낌이에요. 약간 안 살아봤지만 지금 전쟁 끝난 느낌이에요. 지난 2년간 막 처절한 사투를 끝낸 끝에 코로나를 대충 끝내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 막 전쟁이 끝났을 때 막 끝났다. 야구장도 가고 약간 이 느낌이라 그럼 전쟁 끝났을 때 그런 모습이 전쟁 때 그런 원자재를 마구 썼냐? 또 그것도 아니고 이제부터 원자재를 마구 쓸 것 같은데 거꾸로.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좀 염두에 두면서 살아야 되는 시점이 된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이 더 걱정이에요, 전 사실. 야,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면은
지금까지 된 인플레이션이 계속된다고 하면 진짜 못 짓잖아요. 그게 걱정입니다. 네, 인건비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네, 그래서 만약에 정부가 규제를 다 풀어도 네. 지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돈이 안 남아서 못 짓는. 네, 좀 심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이제 수준이 엇비슷해야 이게 얘기가 되겠죠. 그게 되게 앞으로 되게 사회 문제일 것 같아요. 네. 어디는 하고, 어디는 조합원들끼리 의견이 통일이 안 돼서 못하고. 네. 그러면 시간은 가고 있고. 그러니까 시간 가치의 소중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면 빨리 되고, 아니면 못하고. 갑자기 왜 이 회사 주식을. 아니, 보면은. 이 회사가 계속 늘고 있어요. 네, 이 회사, 이익이 는다는 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제가 옛날에 경험을 해봤거든요. 이게 요즘에 사람이 안 뽑혀서 거의 모든 사업자들이 이거를 거의 매주 돈을 맞아요. 엄청 내고 있어요. 써보셨죠? 네네. 저도 전화 오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아이템을 안 쓰면 절대 노출이 안 돼요. 광고를 해야 돼. 네, 광고 그 아이템 되게 비싸잖아요. 근데 그걸 매주 해야 되고 그런다고 이력서가 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요즘 이런 회사들 관심들이 많으신데 선진국의 동일한 모습인 것 같거든요. 사람 구하기 어려운 거. 사람이 없으니까 에러 안 나니까.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상황에 인건비 상승은 제가 어제 자주 가던 식당 앞에 시급 11,000원 써 있더라고요. 11,000원에도 안 뽑히니까 붙어 있겠죠? 저 그때 베스킨라빈스 2,790원 받고 했는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벌써 11,000원이잖아요. 누가 그런 계산 해주시더라고요. 시급이 그냥 그 나라 점심 한 끼 가격이래요. 그 지역 밥 한 끼 가격. 4,790원이었나? 2,790원. 옛날에 그 가격 받았으면 조금 붙여서 3,500원 순두부찌개를 먹을 수 있었겠죠? 어디선가? 근데 지금 11,000원을 받으면 한 12,000원 정도의 된장찌개를 먹을 수 있겠죠? 어디선가? 그 가격인가 보다. 근데 그렇게 되니까 이제 복잡해지죠, 머릿속이. 사업자들은 그러면 사람 그만 써야 되겠다 생각되는데 그럼 사업 안 하겠다는 얘기랑 동일한 거고. 근데 사람 많이 쓰는 업종이 대표적으로 건설이잖아요. 그러면 집을 어떻게 싸게 짓죠? 인테리어는 어떻게 싸게 하죠? 또 인테리어나 건설이나 다 숙련공들이 하는 건데 숙련공이 안 하면 퀄리티가 되게 나쁠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럼 또 불만이 나올 거고. 그러니까 아까 더 비싼 업체들, 더 비싼 서비스의 가격이 더 올라갈 거고. 그래서 요즘은 인테리어도 그 생각들이신 것 같아요. 그냥 빨리 하는 게 이득인 것 같아. 빨리 비싸게 빨리 하는 게 비쌀수록. 비싸도 먼저 하는 게 낫다. 네, 차도 똑같잖아요. 빨리 사는 게 낫다. 그러니까. 비쌀수록. 이거 요즘은 그 양극화가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요즘은. 그 양극화가. 비싼 거일수록 더 많이 오를 것 같다는 생각들을 다 올랐어요. 돈이 너무 싸지고 있잖아요, 전방위로. 그러니까 나만 돈 벌었다 생각을 빨리 접으시면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을 쉽게 나오죠. 근데 지금 주가가 안 좋고 코인도 안 좋고 막 이러니까 남들도 안 좋을 거야 생각을 하시면 반대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생각 외로 많이 버신 것 같아요, 지난 몇 년간. 맞습니다. 그런 거 되게 많이 느껴지고 인건비 올라간 것도 많이 느껴지고. 사업하시니까. 그죠. 저 2018년에 되게 한번 충격 받았었거든요. 그때 인건비 확 많이 오른 때가 있었는데. 직장인들이 자기 임금 안 오르는 거를 약간 좀 불만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업자들은 그 불편함이 얼마나 더 클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게 내 연봉이 오르는 것도 오를 수 있는 건데 밖에 모든 제품과 서비스는 정말 많이 오르겠구나.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직장인들만 약간 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 사업하는 사람들은 힘들어요, 정말. 그죠. 알겠습니다. 인건비 인상까지 좀 요인을 살펴봤고요. 이렇게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아무래도 자산을 갖고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제가 이거 신사임당님 얼마 전에 딴 데 나갔던 그거 캡처해놓은 거 제가 보고서 진짜 공감했는데. 하락한다 하더라도 이왕이면 갖고 있는 게 낫겠다. 저는 좀 그런 거 있어요. 그 얘기를 하셨길래 공감했거든요. 그러니까 잘 모를수록 불확실성이 커지잖아요. 이게 내가 꼭지 잡는 거 아닐까? 근데 그렇다고 그걸 안 했을 때의 리스크가 했을 때의 리스크보다 크다면 하는 게 맞잖아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괜히 수학을 배우는 게 아니라 기대값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잖아요. 뭐 오를 확률 0.7, 뭐 내려가려면 0.3. 그러면 기대값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그걸로 하는 배웠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그거 곱하잖아요. 곱하잖아요. 자동평균 하는 거예요. 별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배워놓고 그걸 안 한다니까요, 다들. 맞아. 그리고 올라갔을 때의 리스크, 내가 올라갔을 때 얼마, 뭐 안 했을 때 얼마 손해.
빠졌을 때 얼마, 뭐 그거 한번 해보면 웬만하면 해보는 게 나을걸요? 그쵸. 네. 근데 특히 좀 주택시장은 변화의 핵심, 빅웨이브가 왔다. 네. 그거는 어떻게 막을 수 있는 없는 물결이고 그렇게 본다면 아까 우리가 계속 지금 오랜 시간 나눴던 좀 액션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데 몇 년 전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패턴이. 어떻게 다른가요? 막 어디 막 가서 막 버스 타고 같이 가가지고 막 같이 막 사고 그게 아니라 네. 아까 우리 10억 얘기했던 것처럼 진짜 그냥 내가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데가 무엇일까 그런 것들을 좀 사는 게 낫지 않나? 네. 통으로 들어가려 그러니까 살 게 없는 거지. 네, 살 건 여전히 많은데요. 갭으로 생각하면은 있는 것 같아. 근데 이렇게 말하면 또 답글에 네. 또 나쁜 투자자 투기꾼들의 발상과 막 제 채널 원래 투기꾼 채널.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 막 그런 답글 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세상에 투기꾼이라는 말은 없고 투자자의 질이 좋고 나쁘고의 그것만 차이가 있을 뿐인데 투자자들은 지금 어떻게 움직일지 약간 고민하고 있을 뿐인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냥 다 돈을 벌고 안 벌고를 떠나서 나의 행복에, 나의 가족의 좀 편안함에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게 좋을까를 더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그게 이제 옛날처럼 인기 지역에 막 20평대를 뭐 어떻게 해서 막 이거보다는 그래도 내가 이제 손에 닿는 정도의 혹은 아니면 좀 더 무리해서 어떤 좀 더 좋은 솔루션을 낼 수 있는 더 좋은 가장이 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 혹은 뭐 가족이 없으셔도 내가 더 어떻게 살면 더 좋겠다를 더 결정을 내놓으시면은 그 다음 투자는 더 쉬울 것 같아요. 큰 그림은 빅웨이브가 온다. 정비 사업에 진짜 빅웨이브가 온다. 이게 이제 큰 그림이고요. 이걸로 인해서 고급 아파트와 그러니까 1급지와 또 중소형 그쪽에서도 뭐 가격 변화가 있을 거다. 이런 얘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전국 다 할 것 같아요. 전국 다. 네. 저 요즘 종종 지방도 가보는데 네네. 일 때문에 가는데 다른 일 때문에 가보면 거기나 서울이나 경기도나 다 똑같아요, 상황들이. 거기도 다 하고 싶어 하고. 정비 사업의 빅웨이브. 그 앞으로 어쩌면 진짜 지금 정도의 분위기로 계속 올라가는 이런 게 올 수도 있겠네요. 제가 그거에 대한 답을 하나 드리는 게 한국부동산원에서 매월 집값도 발표하지만 토지 가격을 발표하고 있거든요. 상승률. 맨날 똑같아요. 똑같다. 상승률이 똑같아요. 상승률이. 그냥 이렇게 딱 돼 있다는 거죠? 그냥 상승률이 똑같아요. 직선이에요, 직선. 계속 오른다는 얘기잖아요. 똑같은 속도로. 그러면 오른 데서 또 오르고 또 오르는데 상승률이 똑같다는 거는 되게 무시무시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토지 가격이다. 아파트 가격이 아니라 토지 가격이 그 보수적인 한국 부동산원에서조차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는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상승률이 똑같아요. 가격이 똑같다는 게 아니라 상승률이 계속 똑같다는 건 그것도 시가가 아니라 감정원 해야지. 부동산원에서 하는 숫자조차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좀 상황이 그렇고요. 여기보다 더 세부적인 전략 이런 거는 이제 취임 이후에 정책들이 조금 더 명확해지면 그때 좀 전략이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네요. 다주택자 걱정은 사실 저는 안 하는 게 그분들 아까 다 공부를 많이 하고 경험을 많이 하신 분들이라서 그분들이 뭐 이런 채널 보고 결정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이미 다 결정 나 있어요. 언제 할지만 결정하는 팔 사람은 다 팔 준비를 했고요. 살 사람들도 새 올릴 준비는 새 올릴 준비 다 했고요. 가져갈 분들. 월세 붙일 준비도 다 했고요. 진짜 증여할선 준비 다 했고 다 나름 다 했더라고요. 물어보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래서 그분들은 뭐 저희가 논해봤자 아이 뭐 저 나보다 모르는 놈들이 막 이런 얘기 하실 거고 진짜 걱정은 아까 우리 10억 원짜리로 뭐 1주택자, 무주택자 그분들이 어떤 결정을 현명하게 하느냐를 조금 설명을 드리는 게 낫겠죠. 이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정책의 디테일이 나오기 전에 좀 지금 가격에서 할 수 큰 대세는 어쨌거나 정비 사업 쪽으로 가는 거니까. 참고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이제 다 무거워가지고 비슷한 것 같아요. 옛날에 한참 재개발 입주권 좋아하셨잖아요. 소액 투자면서 맞아요. 주택수 안 잡히고. 근데 지금 너무 무거워가지고. 맞아요. 가격대가 올랐죠. 재개발 가벼운 게 잘 없잖아요. 가격대가 너무 올랐어요. 그걸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그냥 우리 눈앞에 아직 재건축 연한이 안 된 뭐 예를 들면 27년 차, 8년 차 2년 남았어라고 긍정적으로 보는 분, 2년 이나 남았어라고 하는 부정적으로 보는 분,
그거에 따른 결과 차이도 되게 클 것 같아요. 네. 아, 좋은 것 같아요. 27년차, 8년차가 오히려 네. 가격이 더 싸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안전지수나 코앞에 있는 것보다는. 근데 다들 안 하고 있어요. 아직도. 네, 알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뭐 영상 보시고서요, 그 판단은 직접 하시는 거고, 저희가 꼭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아닙니다. 네, 마지막으로 왜요? 왜 그래? 아니, 그거 같아서 어떤? 증권사 리포트에 예. 투자 손익은 본인에게 그죠. 계속 투자 판단의 책임은 본인이 하는 거고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예. 투자 뭐 그거의 상승 가치의 하락과 뭐 그거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거 있잖아요. 이거 리포트 써 있잖아요. 아, 맞아요. 예. 조그맣게 써있죠. 예. 4포인트 정도로 써있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거 꼭 씁니다. 네네.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오늘 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정상이라는 단어를 제가 요즘에 부쩍 생각을 많이 해보고 있는데 지난 5년간이 약간 좀 비정상이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상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아왔던 과정들이 정상 과정을 더 오래 겪으셨거든요. 지난 좀 비정상에 가까웠던 시기의 정책들, 부동산 정책들은 오래 갈 수가 없는 정책들이었고 정상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가는 다른 걸 다 떠나서 30년 전에 어떤 결정을 했었으면 가장 현명했을까? 그거를 지금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0년 전입니다. 30년 30년 전에 어떤 선택을 했으면 가장 좋은 선택이었을까? 네. 한번 생각해. 타임머신 타보고 네. 내가 만약에 89년부터 91년에 떨어졌으면 네. 딱 그때로 돌아갔으면 네. 나는 어떤 결정을 했을까? 한 번만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